60대 퇴직자의 고백. 소비 습관을 정리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퇴직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회사를 떠나고 나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하지? 보다 오늘은 돈을 얼마나 썼나가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 주변 동년배 친구들의 공통된 고백이기도 합니다. 퇴직 전엔 노후 대비하면 늘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주된 화제였죠.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면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보다 얼마나 덜 쓰며 잘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걸 알기까지, 그리고 소비 습관을 바꾸는 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1. 그때는 그냥 습관이었죠. 회사원 시절의 소비 패턴. 현역 시절엔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그때의 소비는 보상이자 생활 리듬이었어요. 아침엔 커피 한 잔, 점심엔 동료들과 식사 후 디저트, 주말엔 가족 외식. 퇴직금이 쌓이니 이 정도는 써도 되지 하며 차를 바꾸거나 여행을 계획하곤 했죠. 그게 낭비라기보단 당연한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엔 상황이 달라집니다. 매달 들어오던 돈이 멈추는 순간 같은 소비 패턴이 위험한 습관으로 바뀝니다. 저도 처음 1년은 회사 다니던 때처럼 지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자주 하고 취미라고 카메라에 돈을 좀 썼죠. 근데 이상하게도 돈을 썼는데 마음은 편치 않다는 느낌이 점점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다음엔 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퇴직 후엔 새로운 수입이 아니라 감소하는 자산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돈 쓰는 습관을 고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2. 나는 아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소비의 착각. 저는 스스로 꽤 검소한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카드 내역을 쭉 뽑아서 보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커피, 간식, 택시, 배달. 작은 금액이지만 하루하루 쌓이니 한 달에 50만 원이 넘더군요. 퇴직 전엔 이런 지출이 대수롭지 않았지만 퇴직 후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소비가 됩니다. 그때 깨달았죠. 절약은 무조건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왜 쓰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요. 그 후로 지출 이유를 하나하나 적어봤습니다. 이건 필요해서 샀는가, 습관이라 샀는가? 그 단순한 질문을 반복하다 보니 진짜 필요한 지출과 심심해서 쓴 돈이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3. 사례 1 퇴직 1년 차, 하루 3번의 커피를 줄였다. 제 친구 박 씨는 퇴직 후에도 매일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3잔씩 마셨습니다. 퇴직했는데 그 정도 여유는 있어야지라며 웃곤 했죠. 하지만 1년 뒤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한 달 커피값이 2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제서야 내가 여유를 즐긴 게 아니라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구나 깨달았다더군요. 그는 그때부터 커피 2잔은 집에서 한 잔만 카페에서로 바꿨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은 변화 하나로 매달 10만 원 이상을 절약했고 그 돈으로 지역복지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같은 돈으로 내 삶이 더 풍성해졌어요. 그가 그렇게 말할 때 저도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4. 사례 2 퇴직 후 2년 쇼핑 대신 수리로 마음을 채운 이 씨. 또 다른 친구 이 씨는 은퇴 후 우울감을 쇼핑으로 달랬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집에만 있게 되잖아. 뭔가 새 걸 사야 기분이 나아지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기분은 잠깐, 돈은 오래 나간다는 거였죠. 어느 날 그는 옷장을 열어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지 않은 옷이 수십 벌, 그중 반은 가격표도 그대로였답니다. 그때부터 그는 사는 즐거움 대신 고치는 즐거움을 찾기로 했습니다. 낡은 의자에 새 커버를 씌우고 오래된 옷을 손바느질로 고쳐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이제는 무언가를 사는 대신 살려내는 게 더 뿌듯해. 그의 집은 예전보다 물건이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가볍다고 합니다. 5. 사례 3 은퇴 3년 차, 부부가 함께 소비 습관을 재설계한 정씨 부부. 정씨 부부는 퇴직 후 가장 많이 싸웠던 이유가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정도는 써야지라며 골프를 유지했고 아내는 지금 그럴 여유 없어라며 불안해했죠. 결국 두 사람은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눈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함께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서로 불만이 많았지만 2달쯤 지나자 서로의 소비 이유를 이해하게 됐다고 해요. 당신이 친구들 만나는 게 낭비가 아니라 외로움 때문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당신이 사소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안정감을 찾으려는 거였다는 걸 나도 이해했어요. 그들은 이후 부부 공통지출과 개인 여유자금을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달 소비 리뷰를 함께하며 돈을 쓰는 것도 함께 배워가는 과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6. 소비를 줄인다는 건 삶을 다시 설계한다는 것. 은퇴 후에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 퇴직 전엔 회사가 삶의 중심이었지만 퇴직 후엔 나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 중심을 세우는 첫 단계가 바로 소비 습관의 재정립이더군요. 저는 3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1년 차엔 소비의 흐름을 관찰했고, 2년 차엔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고, 3년 차엔 가치 있는 소비를 늘렸습니다. 지금은 돈을 쓰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 쓰는지 알고 그게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소비인지 알기 때문이죠. 7. 마무리 마이너스 퇴직 후 진짜 부자는 덜 쓰고도 행복한 사람. 퇴직 후엔 누구나 돈이 아니라 습관과 싸우게 됩니다. 어떤 습관은 나를 지탱해주지만 어떤 습관은 내 노후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퇴직 후 3년은 그 경계선을 다시 긋는 시간입니다. 소비 습관을 바로잡는다는 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나를 재정비하는 과정입니다. 요즘 제 지갑엔 현금이 5만 원쯤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훨씬 든든합니다. 이젠 그 돈을 어디에 써야 가치 있는 하루가 될지 알고 있으니까요. 퇴직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많은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새로운 자세입니다. 그걸 배우는데 3년이 걸렸지만 그 3년 덕분에 지금은 훨씬 자유롭습니다.